안녕하십니까. 늘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이단 연구와 이단 상담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열린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 세이연 제10차 총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 회원들 25명이 모여 세이연 10차 총회를 갖고 회의와 세미나를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각처에서 사역하던 분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며 이단 대처에 대한 문제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방향을 설정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단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는데 5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한국과 미국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서사라 목사에 대한 발표를 이인규 장로가 하였고, 또 한국에서 많은 문제가 되어 왔던 관상기도에 대하여 강경호 목사가 발표를 하였고, 중국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파룬궁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오신 이덕 목사님이 발표를 하였고, 한국과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압 국제 기도의 집에 대하여는 제가 박형택 목사가 발표를 하였고, 또 이 시대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교회 문제에 대하여는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미국에서 오신 조남민 목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이연의 출발과 그동안 겪은 우여곡절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오신 이태경 장로와 이종명 목사가 간증 겸 증언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고민하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문제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논의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보며 조금이라도 세계 산지에 있는 한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총회였습니다. 본래 세이연이 출발할 때 미국에서 이단 사역에 헌신하던 분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 문제로 고민하다가 모국에서 발생한 이단 문제이니 한국에서 사역하는 이단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아래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총회에는 한국에서 진행을 하였고 많은 귀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거의 9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이연은 2010년 11월 9일 대림교회 곧 감리교단입니다. 총회를 가졌고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세계 6개국 그리고 24개 단체에서 90여 명의 회원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단 대처를 위하여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이연의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이단 연구와 이단 대책에 헌신하는 단체와 개인의 힘을 결집하여 효과적으로 이단을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보다 신뢰성이 있고 공정한 이단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보호하고 돕기 위하여 노력한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논리나 금권적인 로비로 이단을 옹호하거나 비호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단 연구와 대처를 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힘쓴다. 이렇게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출발은 이렇게 좋았지만 제가 1대, 2대 대표회장을 하였고요. 3대와 4대는 다른 목사들이 대표회장을 맡았는데 4대째에 가서 당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이단 연구 문제로 결국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본래 세이언이 출발하면서 가졌던 분명한 목적과 취지가 망가지면서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이단 연구하던 사람들이 한쪽을 공격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죄하고 조작을 하고 매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평신도 이단 사역자였던 한 장로님을 이단으로 매도하여 교단에서 규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단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요, 과거 현대종교 문제연구소를 하셨던 탕명환 소장님이신데,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단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서 힘껏 싸우지만 기성교회 목회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수십 년이 흘러 제 자신도 합신교단에서 이단 연구를 시작한 지가 40여 년이 흘렀지만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조작하고 매도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 연구는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한국교회에서 열린 세이언 제10차 총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단 연구를 하고 대처하는 이단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이단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단 사역자들이 먼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단 사역자들의 목표요,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심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중심 논의는요, 이단 연구와 이단 사역에 있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현대 이단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은 나이가 먹어 60대, 70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염려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크나큰 고민이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단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이나 이단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적은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각국에서 대를 이을 다음 세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세이언 총회를 하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이단 상담 아카데미를 수료생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에 함께 고민하던 회원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단 사역에 헌신하여 연구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들이 참여하면서 미래를 염려하던 모든 회원들이 고무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단들의 미혹이 심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 곧 세이연에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사명이 점점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한다면 앞으로의 희망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여겨집니다. 세이연의 전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